자, 첫 번째 경기 이제 대구 대 울산. 자, 일단 뭐 대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세징야 그리고 바셀루스 그리고 지금 뭐 홍철 등이 결장 중인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김강산 선수 같은 경우에는 군입대로 인해 이제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지금 주축 선수들의 결장이 많은 그런 좀 대구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울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동경 선수가 이제 군입대로 인해 좀 빠지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이번 시즌 굉장히 좀 최고의 주가를 달리고 있는 이제 이동경 선수가 빠진 거는 울산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뼈 아플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 봅니다. 아무래도 이제 공격에서도 굉장히 지금 활약을 좀 좋게 하고 있는 그런 이동경 선수의 그런 좀 공백이 과연 울산이 좀 잘 메울 수 있을지가 가장 좀 중요하지 않나 뭐 생각을 해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 봤습니다. 자, 일단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는 리그 기준 4경기 연속 무승부를 이제 기록 중이고, 그리고 직전 경기 전북 상대로 2대 0으로 뒤지던 경기를 이제 좀 후반 추가 시간에 또 2골을 연달아 나오면서 이제 그 경기에서도 극적으로 좀 무승부를 거뒀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전보다 좀 전력이 많이 약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좀 최근에 좀 저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좀처럼 좀 패배는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정팀 울산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아챔 4강전에서 한 명 퇴장당한 뭐 요코마리 상대로 승리를 거두지 못했고, 이제 뭐 승부차기 끝에 지며 이제 좀 탈락을 했죠.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제 아챔에서는 다소 좀 저조한 모습을 보인 그런 울산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리그에서는 현재 뭐 3연승 중으로 다시 분위기를 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네. 좀. 자, 그러니까 뭐 아침에서의 그런 경기는 아쉬웠지만 리그에서는 여전히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울산이라고 볼 수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네요. 네. 자, 일단 뭐 최근 양 팀이 이제 맞붙었을 때마다 울산이 매번 점유율을 이제 70% 가까이 가져가며 경기를 좀 주도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울산이 좀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며 대체적으로 주도권을 좀 가질 것으로 봐요. 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좀 템포 조절하면서 경기 운영도 이제 좀 울산 페이스대로 이제 진행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 봅니다.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뭐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전북과의 그런 좀 경기를 좀 제외하고는 현재 뭐 평균적으로 좀 득점 기회를 잘 못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대체적으로 좀 저조한 공격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이제 좀 공격에서의 기대치는 다소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이제 대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좀 세징야의 그런 세징야에 대한 좀 의존도가 이제 공격에서 높다 보니까 확실히 좀 세징야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공격의 차이가 좀 많이 좀 심하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세징야 같은 경우는 뭐 계속해서 결장 중이기 때문에 이런 점 좀 고려했을 때는 뭐 현재 솔직히 대구의 공격은 그렇게까지 뭐 기대는 안 된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자, 물론 뭐 이제 울산이 홈과 달리 이제 원정에서는 3경기 연속 승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최근 기세가 좋고, 그리고 전력 면에서도 확실히 대구보다는 우위에 있고, 그리고 상대 전적 또한 많이 앞서다 보니까 이런 점들을 다 고려하면 그래도 이 경기는 울산 사이드로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울산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네, 울산 승 보는 경기. 그리고 이 경기는 고배당으로는 햄무 가져가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언호바 같은 경우는 언더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울산 승 햄무에 2.5 기준 언더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원FC 대 포항 스틸러스 경기. 자, 일단 뭐 강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웰링턴 그리고 가브리엘이 결장 중인 상황입니다. 네. 특히 이제 강원 같은 경우에는 가브리엘의 장기 부상이 좀 굉장히 좀 뼈아픈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자, 포항도 지금 핵심 미드필더인 오베르단이 결장 중입니다. 네. 그렇죠.
이제 직전 경기 이제 좀 퇴장으로 인해서 이번 경기도 좀 출전을 못하게 되는 그런 오베르단이고, 그리고 이제 수비수인 박찬현 선수는 군입대로 인해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 보니까 뭐 포항 역시 좀 전력 손실이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네요. 자, 우선 이제 강원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는 연패 중으로 다소 좋지 못하지만 홈에서는 컵 경기 포함 이제 3연승 중으로 나름 좀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최근 뭐 강원 같은 경우에는 홈과 원정에서의 좀 편차가 클 정도로 원정에서는 좀 저조하지만 그래도 홈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포항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에 비해 이제 전력이 다소 약해져서 이번 시즌은 이제 힘들 거란 예상이 많았지만 그런 예상과는 달리 현재 8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아직 뭐 비록 좀 초반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기대 이상의 지금 모습 보이고 있는 그런 포항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네. 자, 다만 근데 최근 경기들을 봤을 때 이제 김천과도 이제 0대0 무승부를 거두고, 그리고 직전 경기 이제 인천과도 이제 0대0 무승부를 거두면서 다소 좀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히 좀 약간 최근 뭐 무패 행진을 길게 이어가는 거랑 별개로 좀 주춤하고 있는 그런 포항이라고 이제 볼 수 있네요.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은 뭐 경기 양상을 좀 간략하게나 봤을 때, 일단 뭐 요경 같은 경우에는 포항이 좀 더 점유율을 높게 가져갈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 경기는 뭐 전반적으로 좀 느린 템포로 경기가 좀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본래 포항 같은 경우에는 중원에서의 힘이 강했지만 이제 이번 경기 현재 뭐 중원에서의 핵심인 오베르단이 빠지다 보니까 이제 이전보다는 중원에서의 힘이 좀 떨어질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좀 자연스럽게 중원 장악력도 떨어질 수 있는 포항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 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뭐 포항이 약간 좀 점유율을 높게 가져갈 수는 있지만 강원 상대로 주도권을 잡기는 좀 생각보다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자, 물론 뭐 그리고 이제 강원 같은 경우에도 공격에서 악재가 크지만 이제 포항 역시 최근 공격이 많이 단조로워졌고, 그리고 용병 공격수인 조르지가 아직까지도 무득점일 정도로 지금 폼이 많이 저조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조르지가 지금 살아나야 포항이 좀 공격에서의 혈이 크게 뚫릴 수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지금 터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포항 역시 좀 공격이 주춤할 때가 좀 많죠. 자, 그러니까 뭐 요 경기 같은 경우에 솔직히 뭐 승패 전부 좀 어려운 경기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어떤 결과 나와도 이제 크게 이상할 게 없는 경기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요소들을 다 고려하면은 그래도 요 경기는 홈 강원 승무 사이드로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저는 요 경기는 승패를 그래도 접근한다고 하면은 강원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네, 강원 FC 프랜승 보는 경기. 그리고 어느와 같은 경우에는 이건 언더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원 프랜승의 2.5 기준 언더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천 대 전북 경기. 자, 일단 인천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자, 그 대신에 뭐 주전 수비수인 이제 오반석 선수가 뭐 여전히 좀 결장 의심 상황이고, 그리고 전북 같은 경우에는 현재 비니시우스 그리고 이제 홍정호 선수 등이 결장 중이에요.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이동준 그리고 맹성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군입대로 인해 빠지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인천에 비해 어느 정도 좀 전력 누수는 큰 그런 전북이라고 볼 수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양 팀의 좀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이제 인천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 중에 이긴 경기가 이제 컵 경기에서 3부 리그 팀인 김해시청 상대로 이긴 게 전부고, 그 외에 이제 최근 리그에서는 좀 승리가 없습니다. 그만큼 뭐 최근 지금 흐름이 좀 좋지만은 못한 그런 인천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에 반해 뭐 이제 전북 같은 경우에는 시즌 첫 경기부터 극심한 부진을 겪다가
이제 광주전을 기점으로 연승을 거두며 어느 정도 좀 살아났습니다. 네. 자, 다만 이렇게 좀 계속해서 연승 흐름을 탄 그런 전북이 이제 아이고 김구수님 반갑습니다. 네, 이제 직전 경기 뭐 대구 상대로 이제 2대 0으로 이기던 경기를 아이고 반갑습니다 구수님. 김구수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50개 원 감사드립니다 구수님. 네, 바로 오늘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아,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네,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50개 원 감사드립니다 구수님. 자, 아무튼 이제 다만 뭐 이제 전북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연승 흐름을 타다가 이제 직전 경기 뭐 대구 상대로 2대 0으로 이기고 있던 경기를 이제 후반 추가 시간에 연속 실점을 하면서 무승부를 거뒀고, 그리고 이제 이로 인해 3연승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제 직전 경기에서도 충분히 이제 이길 수 있었던 경기를 막판에 다 놓쳤던 그런 전북이긴 해요. 네. 자, 다만 이제 비록 전북이 3연승에는 실패했지만 확실히 이전에 비해 좀 폼이 많이 올라왔고, 그리고 최근 매 경기 멀티 득점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득점력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그렇죠. 아, 그리고 이제 뭐 인천 같은 경우에는 주전 선수 뭐 다수가 빠진 뭐 대구나 이제 한 명 퇴장당한 포항 상대로 비기고, 그리고 최근에 강원 상대로는 4대 1로 이제 대패를 당하는 등 이제 기대 이하의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약간 좀 냉정히 말하면은 최근 약간 흐름이나 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더 전북이 더 나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약간 최근 폼이나 흐름적인 부분을 고려하면은 요거는 원정이라고 해도 전북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네, 저는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네, 전북 사이드 보는 경기 전북 승. 그리고 이것도 내 고배당으로 도전하실 분들은 햄무 도전 경기로 가져가 보시거나, 안 그러면 어누마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네, 전북승 햄무의 2.5 기준 오바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주 유나이티드 대 광주 FC. 자, 일단 뭐 제주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자철 선수 그리고 이제 임채민 선수 등이 지금 부상으로 인해 결장 중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김승서 선수 같은 경우에는 군입대로 인해 빠지게 되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그 다음에 이제 광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용병 센터백인 그런 브루노가 이제 복귀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리고 이제 엄지성 그리고 안영주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번 경기부터 이제 출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경기부터 어느 정도 좀 돌아온 선수들이 좀 많은 그런 강주라고 볼 수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잡이 좀 복귀 선수들에서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이제 제주 같은 경우에는 뭐 리그 기준 현재 뭐 3연패 중으로 하락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최근 역전패를 당하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리드를 잘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주의 약간 좀 최근 경기들을 봤을 때 오히려 지금 리드하고 있을 때 더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상대팀한테 좀 역전의 빌미를 많이 좀 제공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 빌미를 좀 제공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역전패를 당하는 경우가 잦죠.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제주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강주 같은 경우에는 현재 6연패 중으로 극심한 부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전에 비해 공수 밸런스가 많이 무너진 상태예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예전에 뭐 광주 같은 경우에는 공수 밸런스가 워낙 좋다 보니 좀 안정된 경기력을 바탕으로 이제 실리적인 플레이를 보이며 이제 많이 이겼었죠. 네. 다만 이제 최근에는 그와 반대로 이제 좀 180도 달라지면서 지금 크게 부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뭐 강주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가브리엘을 제외하고는 용병 선수들의 폼도 기대 이하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일단은 뭐 지금 솔직히 뭐 강주나 제주나 비슷하긴 하죠. 네, 왜냐면은 뭐 이제 강주도 뭐 강주지만 제주 역시 좀 최근 경기력이 전체적으로 좋지 못하고, 그리고 어느 팀을 만나든 주도권을 가지는 경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광주 상대로 크게 우위를 좀 점하지 못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다 보면은 여경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비등비등한 경기로도 좀 흘러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느 한 팀이 뭐 압도적으로 좀 우세하기보다는 굉장히 좀 막상막하로 흘러갈 만한 경기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자, 그리고 이제 뭐 광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선수들이 돌아온 그런 좀 호재도 있고, 그리고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광주가 제주 홈에서 8년 가까이 진 적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좀 강한 면모를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두 팀이 이제 매번 좀 맞대결을 이제 했을 때는 이제 원정 팀이 굉장히 좀 좋은 결과를 이제 계속해서 좀 가져갔었죠. 네. 그러니까 약간 이런 좀 상성적인 부분까지 고려했을 때 오히려 약간 좀 제주가 홈에서 경기를 치르는 게 도움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광주가 긴 연패를 좀 끊을 가능성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광주 프랜스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프랜스 보는 경기. 그리고 이 경기는 고배당으로 도전하실 분들은 무승부 쪽 도전 경기로 가져가시거나, 안 그러면 어누바 같은 경우에는 이건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광주 프랜승 무승부에 2.5 기준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K리그 1 4경기는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도르트문트 대 파리 생제르맹, 자, 새벽에 있을 이제 챔스 경기입니다. 자, 일단 돌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렌 그리고 벤스바이니가 결장 중이고, 그리고 이제 훈멜스 같은 경우에는 결장 의심인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확실히 좀 핵심 득점원이 뭐 말렌은 좀 더불어 이제 벤스바이니, 이제 훈멜스와 같은 좀 수비 전력에서도 좀 누수가 좀 큰 그런 도르트문트라고 볼 수가 있고, 그에 반해 이제 파리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양팀의 결정자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이제 돌문 같은 경우에는 챔스 8강에서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상대로 합산 스코어를 뒤집으며 4강에 진출했고, 그리고 파리 역시 바르셀로나 상대로 2차전에서 대승을 거두며 4강에 진출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두 팀 다 이제 8강 1차전에서는 지다가 이제 2차전에서는 역전승을 거두며 올라온 케이스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비슷한 흐름으로 이제 두 팀 다 좀 4강에 올라갔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지금 양 팀, 이 두 팀 같은 경우에는 조별리그에서도 이제 이번에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는 파리가 이제 1승 1무로 도르트문트 상대로 좀 많이 우세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두 경기 모두 파리가 좀 주도권을 가지며 경기를 좀 운영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제 이번 뭐 조별리그에서부터 파리가 도르트문트 상대로는 매번 좀 주도권을 가지면서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갔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봐요. 자, 그리고 오히려 지금 조별리그 때 그런 파리보다는 최근 파리의 폼이 좀 더 좋고, 그리고 지금 매 경기 멀티 득점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득점력도 많이 물올랐기 때문에 제 아무리 지금 도르트문트가 홈이라고 해도 고전할 가능성이 더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게다가 뭐 최근 뭐 파리 같은 경우에는 중원에서도 이제 좀 막강한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뭐 중원 싸움에서도 파리가 더 우위를 점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그 다음에 이제 파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원정에서는 5연승 중으로 최근 홈보다 원정 성적이 훨씬 좋기 때문에 이런 점까지 고려하면은 요 경기는 뭐 원정이라 해도 파리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확실히 뭐 이제 이전에 뭐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긴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그리고 홈에서도 막강한 모습을 좀 보였긴 했지만 최근에는 뭐 홈에서는 이제 뭐 호펜하임 상대로도 뭐 지거나, 그리고 뭐 슈투트가르트 상대로 지거나 하면서 매번 좀 흔들리는 모습을 좀 많이 보였어요. 네.
그러니까 뭐 더 이상 막 홈 극강이라고 부르기는 어려운 그런 도르트문트이기 때문에 이런 점까지 고려하면은 저는 요 경기는 그래도 파리 쪽으로 접근하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 경기는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네, 파리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파리 승 보는 경기. 그리고 이제 고배당으로 도전하실 분들은 요거는 네, 핵무 도전 경기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파리 승의 핵무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네. 아무튼 일단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K리그 1과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에 대한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지글 적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